자, 오늘은 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매크로 변수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오늘 좋지 않은 매크로 변수가 증시에 타격을 준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서비스업 경기였습니다. 2월 S&P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49.7, 즉 기준치 50을 밑도는 위축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요. 전달 나온 52.9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 그 물가가 높고 경기 침체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던 지난 2년간 한 번도 50m로 안 떨어졌는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50m로 내려갔다. 즉 시장이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지금 매크로 변수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결정적인 데이터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도 이렇게 얼어붙었다. 즉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꺾여가지고 64.7이 나왔다. 계속 지금 급락하고 있다. 결국은 관세와 지정학적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즉 불확실성이 시장에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죠. 이런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 믿었던 시장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S&P 500 1.7% 넘게 하락하고, 나스닥 2% 넘게 하락하고, 러셀 2000은 무려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하락이 기분이 나쁜 게, 일단 1번 바이든 때도 안 떨어지던 서비스업 지수의 폭락, 이게 있고요. 자, 그동안 패턴을 보시면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나오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죠. 오늘도 이거는 맞았습니다. 서비스 경기 안 좋으니까 지금 10년물 금리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래도 좀 살아났어요. 그동안 직전에 올해 7월 이나 한 번 정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그게 지금 6월로 당겨졌죠. 6월에 일단 금리나 한번 나올 것이다, 시장이 보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 요거 두 개 더하면 50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에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두 번으로 늘렸단 말이죠. 이런 경우 지금까지 시장은 보통 비교적 경기가 받쳐주는데 금리 인하가 좀 된다 싶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러셀 2000, 금리에 가장 민감한 러셀 2000은 좀 올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러셀 2000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 결국 시장이 침체를 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취약한 이 작은 기업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니까 금리가 내려서 좋은 게 아니라 침체가 오니까 얘네부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월세 2천을 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미시간 기대 인플레 확정치를 봐도 지난번 나왔던 4.3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걸 조합하면 결국 시장은 높은 물가 예상하면서 경기 둔화를 함께 보고 있으니까 결국 스택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오늘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는 알고 있을 텐데요. 트럼프 정부에 일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불확실성,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 경제 부담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기 증시가 좀 울어준다고 해서 지금 해야 할 건 안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의 증시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정부 사이드에서 고용을 잘라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급등해서 나온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무섭죠. 하나 큰 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지금 여전히 트럼프를 보면은 이 강경 일변도입니다. 트럼프 얘기하기로 오늘 푸틴과는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젤렌스키와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젤렌스키 협상에서 배제하고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말을 듣고 뭔가의 베네핏, 아마도 광물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우크라이나 배제하고 이 러시아와의 양자 협상으로 끝내겠다, 우크라이나는 아무 카드도 들고 있지 않으면서 터프하게 블러핑만 친다, 이렇게 트럼프가 몰아붙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을 보시면은 지금 결과 보시면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 꾸준히 50 전후로 나오고 있고, 뭐 50을 넘는 그런 지지율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때, 1기 막판에 보다 훨씬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미국 시민들이 의외해 보이는 이런 인식과 비교해 보면은 의외는 지지율이 30이 안 됩니다. 새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미국 시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행보는 여튼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이 어제 벌어진 일인데, 흑인 역사의 달 뭐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타이거 우즈도 나왔는데, 지지자들이 4년 더를 외치니까 트럼프가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할까요?" 이렇게 외치면서 이 막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같은 날에 스티브 배넌 이 전 백악관 고문이죠. "마가의 미래는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28년에도 그가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역사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헌법을 좀 뒤흔들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앤디 오글스 이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은 이미 트럼프 3 선을 허용하는 헌법 결의안까지 제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상원, 하원 3분의 2 승인을 받고 또 그다음에 주에 이 4분의 3이 넘는 입법부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트럼프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하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어떤 이런 강경 일변도 정책을 막기가 힘들고, 따라서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부작용, 증시의 어떤 발작이 있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 헤지 펀드 포인트 72의 회장 스티브 코엔도 오늘 인터뷰하기로 이 관세, 또 이민, 그리고 도지가 주도하는 연방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둔화시킬 것이고, 나는 올해 큰 증시 조정이 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 정부 지출 삭감도 경제에 이제 뿌리던 돈을 더 안 뿌리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줬던 뺏는 거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 여튼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또 트럼프 관련 최신 소식은 또 주말이라도 제가 또 중요한 게 있으면 나와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